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봄 날씨 왔다 갔다. 자신이 한번 그 백을 한번 보세요. 그 백 한번 보시면 그 백 안에 자기의 어떤 그런 정보물,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책가방, 자신의 책가방을 보면 그 한정이 돼 있죠. 자기가 그 보고 있는 거, 관심, 뉴스거리, 그런 정보를 원하는 그 책들이 가득 차 있죠. 근데 한정이 돼 있거든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 또 뭐 철학이면 철학, 또 인문학이면 인문학인데, 제가 요즘에 밴드를 이렇게 봐도 뭐 밴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인문학 밴드니, 뭐 체육 밴드니, 뭐 또 맛집 밴드니 많은데, 특히 이제 그 공부하는 밴드 들어가 보면 어느 사람이 하나의 글을 올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긍정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부정하는 사람 한 20명.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나? 그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된 내용이 있으면 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왜 이렇게 좀 꼬집고 하는 걸 봤더니, 하나의 심리 중에 그게 있거든요. 남보다 우월하고 하는, 또 자기가 어떤 존귀하다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의 거를 이렇게 공감하면, 근데 자기하고 비슷하면 공감하죠. 근데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다른 표현의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좋은 게 하나 없는데. 그리고 또 상대방이 글 올라온 거 가지고, 자기가,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리고 요건 좀 표현하는데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구나. 아, 이것은 나보다 표현하는 법이 다르구나.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받아줘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하고 좀 틀리면 그렇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머리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책을 읽고 들어넣어도 끝없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잘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책을 봐도 끝없이 머리에 들어가는데, 그러고도 용량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공부를 이렇게 잘 하지 않았지. 편협되게 자기 중심대로 해서 그런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어넣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 좋아하는 타입은 여기 집어넣고, 내 싫어하는 타입은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상대하고 관계를 해요. 날씨도 그렇죠. 날씨도 자기가 좋아하는 날씨가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날씨도 있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좀 몸이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추운 날 같은 데는 자기 옛날 생각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아프게 되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 사회가 사람의 창조성을 이렇게 없애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창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살릴 수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더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만은 어떤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상대방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기 것만 받아들이고 또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특히 제가 공부하는 불교는, 종교는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것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냅둬버려, 그냥.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배울 거, 뭐, 많이는 배우지 않겠지만, 오늘 간단히 좀 배우고,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 중심이 옳고 그른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를 내려놓으라고, 부처님께서는 공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잣대 내려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잣대에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잖아요. 자기 싫어하는 건 안 고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해도 맨날 똑같습니다. 오히려 겉을 꾸미기만 하고.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앞길을. 어떤 것이 좋을지 어느 나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연 관계를 통해서 인연의 소중함을 보면은 자기를 성장할 수 있고, 인연의 소중함을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사물을 재면은 발전 못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인생인데. 부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했지,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뭐 약을 줄 필요 없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많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좀 치료해줘라. 이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좀 배워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자, 오늘은 선문차료 101페이지 35번 단락이죠. 35절 제법 인연 무생문이에요. 제법은 모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 주관객관이에요. 만남. 무생이라는 것은 생기는 것이 없다. 인연이라는 것은 원래 생기는 것이 없다.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거는 제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걸리지 마라. 그때그때 따라 관계하라. 자연 그것처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묻습니다. 눈앞에 생멸이 있거늘 어찌하여 생멸이 없다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눈앞에 생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상대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생멸입니다. 웃었다 울었다. 그걸 생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거, 뭐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다 생멸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생멸이 없다? 무생멸.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이라고 합니까? 왜 있는데 없다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은 생겨났다고 할 수 없으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은 스스로 소멸하지 못하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소멸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생겨났다 할 수 없으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이거는 조작했다는 겁니다. 인연 이전을 자연이라 하거든요. 자연은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것을 자연이라 하고, 인연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연이기 때문에 네 생각에서 났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없고 없어졌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을 없애라는 거죠.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네가 한번 봐라 그겁니다. 답이에요 이건요. 좋은 것은 왜 좋고 나쁜 것은 왜 좋냐 나쁘냐? 결국 자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전부 남의 탓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인연을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은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은 다른 것에 말미암아 생겨난 것도 아니요. 연이죠. 그렇죠?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내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왜? 인연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
근데 공동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었어요. 공동으로 생겨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요? 내 마음을 없애거나 상대가 마음을 없애면 또 공동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또 원인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 원인 없이 생겨났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인이 어딘지 몰라요. 넓게 포괄적으로 참 멋지게 얘기했어요. 또 생겨난 존재도 없고 만들어낸 주체도 없고, 생겨난 존재도 없다는 것은 누가 생겨나게 했겠어요. 또 만들어낸 주체가 또 누구겠어요. 전부 인식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보, 관념, 개념, 상대방의 어떤 잣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생겨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겨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앞에 생겨난 것은 헛개비가 생겨난 것이니 생겨난 것이 아니며, 헛개비가 소멸한 것이니 소멸한 것이 아니다. 전부 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생겨나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에 걸리지 마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볼 뿐이고, 우리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고, 또 좋고 나쁜 그런 관념이 생길 뿐이고, 그것이 영원히 하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어제 했던 거, 아침 전에 했던 것도 실제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인연한 것을 가지고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식이 가르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수사견이라고. 거기는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죠. 하나에 물을 놓고 볼 때 네 가지 견해가 생긴다. 성유신론에 있는 말인데, 하나에 물을 놓고 천상의 사람은 화려한 장식으로 보이고, 인간은 생활용수로 보이고, 축생은 물고기는 자기 집으로 보이고, 아기는 피고름을 비춰진다. 이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내가 무슨 뭐 좋아 보인다, 아니면 또 불쌍해 보인다, 정말 뭐 존경스럽다, 진짜 죽이고 싶다, 여러 가지로 볼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정보 안에 있는 잣대가 날아가는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공인데 자기들 관념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되잖아요. 존재라고. 근데 존재가 영원합니까? 현상, 임시 인연에 의한 현상일 뿐이지. 자, 누구에서 나타났어요, 내가? 이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반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반성한다 해가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래 딜레마만 빠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쉬워요. 야구 선수, 이대호 같은 훌륭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상대 피차의 공을 칩니다. 근데 상대 피차에 따라서 잘 칠 때가 있고 잘 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대호 선수가 삼진 아웃 당했어요. 근데 삼진 아웃 당한 것을 자기가 반성해봐, 살펴봐도 삼진 아웃 당한 거를 갖다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왜? 피차 탓으로 돌릴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릴 거예요. 그때 어떤 무슨 분위기, 그때 어떤 컨디션에 돌릴 거예요. 어느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 인연일 뿐이지. 근데 자기가 삼진 아웃 당했다 해가지고 반성을 한다 한들 그게 회복될 것 같아요? 그걸 반성했어요. 근데 다음 타석에 들어가가지고 반성했다 해서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날의 인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의 인연을 따라가지고 자기는 직구를 바랬는데 커브가 들어오면 못 때리게 돼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나는 용량이 크니까 다 받을 수 있다 하면 칠 수 있겠죠. 그 용량을 넓히지 않아서는 절대 상대방의 피차볼을 칠 수가 없습니다.